혹시 사장님들, 직원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고 임금 지급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장님들께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그리고 근로자들은 실수령액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 이런 3.3% 계약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2025년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평의 추수빈 전창무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가짜 3.3% 문제가 왜 위험한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미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총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가짜 3.3%가 도대체 뭐냐? 그것부터 알아보고 갈 텐데요. 가짜 3.3%는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흔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면은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리고 연차, 주휴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종 법정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3%로 신고를 해버리면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동부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지금 노동부에서 집중 단속과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직원 고용을 할 때 4대 보험을 들지 3.3% 사업소득세 계약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3.3%를 뗀다는 거는 그 사람이 프리랜서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기준에 따라서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인원은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을 직접 언급을 했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물류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음식점, 카페,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특히 건설업이나 음식점, 카페, 병의원, 학원 강사, 필라테스 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미용실, 네일샵, 개발자, 방송 작가 등 이런 업종들이 주요 타겟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 비율에 비해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인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서류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아무리 서류상으로 잘 준비를 해놨더라도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관행처럼 해왔는데 이런 작은 업체들까지 다 처벌할까요? 네, 대표님들 아마 지금 우리 사업장처럼 작은 사업장들까지 단속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집중 모니터링 기간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3.3%로 신고한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원래 납부했어야 될 4대 보험료는 물론이고 가상금 성격의 어떤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어야 될 수 있고요. 세무적으로는 이제 사업소득 신고했던 것을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부담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해당 인원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랜서처럼 급여도 다 지급을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따져봤을 때 연장 수당이 있거나 연차나 효율 근로 수당이 되겠죠. 이런 급여들을 또 계산을 해서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말했던 그런 수당들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표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금이라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3.3%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업소득세로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지금 시점이라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실질적으로 근무 형태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운용을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처럼 운용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다뤄볼 건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종속성을 따집니다. 그 회사한테 그 직원이 종속되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본급을 받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냐, 업무 지시를 어느 정도 받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좀 종속된 상태에서 근무를 했다면 이분들을 아예 종속적이지 않은 걸로 업무 형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냥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그게 조금 더 나은 편이죠. 왜냐면은 4대 보험은 가입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던 업무를 다시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들은 사실상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거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타임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아마 이 내용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그런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라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방금 말한 거랑 좀 반대로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나 필라테스 강사, 개발자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로 운용을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가짜 3.8%를 이제 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은 앞으로 인력 관리를 위해서 이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진짜 외주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약서는 잘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로 계약서는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프리랜서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이나 이런 거를 좀 터치를 하시면 안 되고 근무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본인이 일을 해서 본인이 일을 한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도 없어야 되고 기본급도 없겠죠.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만큼 뭐 퍼센트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인사관리 매뉴얼이나 계약 검토 프로세스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와 미리 상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사견이긴 한데요. 초반에는 실질적으로 3.3% 프리랜서가 많은 곳들부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식점은 사실 3.3%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3.3%를 쓴다. 그러면 사실 가짜 3.3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업종상 3.3의 비율이 낮은 곳은 이제 좀 빨리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가짜 3.3%를 쓰고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3.3% 최근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장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위법한 일을 감행하기보다는 사업 전체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나 저희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